세계 최고의 복지, 수억 원의 연봉, 전 세계 수재들이 모이는 곳. 우리는 그곳을 신의 직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공포 영화에 가깝습니다. 평소처럼 구글에 다니던 10년 차 수석 엔지니어가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업무용 메신저 슬랙에 접속하려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인사팀의 메일도 상사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접근 권한이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차가운 메시지 한 줄. 이것이 2024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과가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실수가 있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회사가 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더 이상 검색 기업이 아니라 AI 기업이 되기로 결정했고, 그 판에 맞지 않는 부품들은 아무리 고성능이라도 조용히 삭제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로이스 킴 한국명 김은주 전 구글 본사 수석 디자이너입니다. 그녀는 한국지사에서 시작해 실리콘밸리 본사까지 입성하며 수많은 핵심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누가 봐도 조직의 키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겪은 변화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유능해도 조직이 판을 바꾸면 당신의 유능함은 쓰레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즉 키맨이 되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착각이 발생합니다. 키맨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 내 핵심 인재일수록 자신의 업무가 조직 전체와 동일시되는 정체성 융합 현상을 겪습니다. 내가 잘 되면 회사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되면 내가 안전하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빅테크의 대량해고 사태는 이 믿음을 박살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메타, 아마존, 구글 등에서 해고된 인원만 3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에는 10년 넘게 한 팀을 이끌며 회사의 기틀을 닦은 베테랑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효율성이라는 칼을 빼들었을 때 키맨의 숙련도는 오히려 비싼 유지비로 간주되었습니다. 영화업 인티에어를 기억하시나요? 주인공 라이언 빙햄은 해고 통보 전문가입니다. 그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 회사에 충성하는 동안 회사는 당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냉정하지만 이것이 자본의 속성입니다. 기계를 통째로 바꾸기로 결정하면 그 안에서 가장 빛나던 부품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로이스 킴의 사례에서 대중이 가장 충격을 받은 지점은 그녀가 구글을 떠난 뒤 마트 점원으로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첫째, 농경민의 세계관입니다. 농경민에게 땅은 곧 생명입니다. 한 번 뿌리를 내리면 가뭄이 오든 홍수가 나든 그 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직장은 터전이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는 것은 뿌리가 뽑히는 고통이고 마트 점원으로 일하는 것은 추락이자 실패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정체성 포착 상태입니다. 둘째, 유목민의 세계관입니다. 유목민에게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입니다. 그들의 핵심 자산은 땅이 아니라 양떼와 이동기술 그리고 지형을 읽는 눈입니다. 물이 마르면 미련 없이 짐을 싸서 이동합니다. 로이스 킴이 마트에서 팝코드를 찍으면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글러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어디서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기술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미생에서 5차장은 말합니다. 직장이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하지만 유목민에게 팥은 지옥이 아니라 새로운 초원일 뿐입니다. 농경민은 울타리 안에서의 안정을 구걸하지만 유목민은 울타리 밖의 자유를 준비합니다. 왜 지금 유목민 자아를 깨워야 할까요? AI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는 저서 기술의 덫에서 과거의 기술이 노동력을 보완했다면 AI는 노동력을 대체한다고 경고합니다. 과거에는 엑셀을 잘 다루는 것이 숙련도였지만 이제 AI가 수초 만에 데이터 분석을 끝냅니다. 디자인 숙련도는 생성형 AI가, 코딩 숙련도는 깃허브 코파일럿이 가져갔습니다. 이제 어제의 전문성은 오늘의 기본값이 되고 내일의 자동화 대상이 됩니다. 이런 시대에 나는 이 일을 20년 했다는 숙련도의 자랑은 오히려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를 숙련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판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평균 근속 연수는 6.6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30년 근속을 전제로 한 농경민식 인생 설계를 합니다. AI 시대의 가장 위험한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 안정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제 안정은 머무름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동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동 가능한 유목민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역량을 직함이 아니라 모듈로 분해하십시오. 나는 마케팅팀 과장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회사 안에서만 통하는 명칭입니다. 대신 나는 데이터에서 유효한 가설을 뽑아내고 이를 콘텐츠로 전환하는 역량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표를 떼고도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기술, 즉 모듈형 역량을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정체성을 조직과 분리하십시오. 회사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당신의 역량을 실험하는 실험실일 뿐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 말한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합니다. 실패는 내 존재의 실패가 아니라 이번 실험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이라는 태도입니다. 그래야 판이 뒤집혀도 무너지지 않고 다음 판으로 넘어갈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셋째, 조직팍과 느슨한 연결을 유지하십시오.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는 강한 유대보다 느슨한 유대가 더 많은 기회를 준다고 증명했습니다. 같은 팀원, 같은 회사 사람들은 당신과 같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의 느슨한 관계는 판이 바뀔 때 당신에게 탈출구와 새로운 초원을 안내해 줍니다. 농경민은 안을 단단히 묶지만 유목민은 밖을 향해 레이더를 펴둡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판 안으로 들어가는 법, 즉 취업과 승진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은 언제든 당신의 발밑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로이 스킴의 이야기는 단순히 구글에서 살아남거나 마트에서 일했다는 무용담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는 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구글이라는 이름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않았다. 그래서 구글이 나를 지웠을 때도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땅에 뿌리 내리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기술에, 당신의 리듬에, 그리고 당신의 회복 탄력성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판이 바뀌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유목민의 심장을 가진 당신에게는 새로운 경기가 시작되는 휘슬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판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판에서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완벽한 판을 쫓습니다. 하지만 판은 흔들리고 회사는 사라집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어떤 판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판에서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